세월은 피부에 주름을 지게 하지만 열정이 식어버리면 삶에 주름이 진다고 합니다. 항상 열정이 넘치는 원장 한정열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광주광역시에서 내과를 개원하고 있는 내과 전문의 한정열입니다. 주로 간 환자를 진료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진료실에서 많이 듣는 만성 비염과 관련한 아주 상식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겠습니다. 간암 원인의 1위는 술이다. 틀렸습니다. 간암 원인의 1위는요, 만성 비형 간염입니다. 우리나라 간암 환자의 70%가 B형 간염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B형 간염 바이러스는 부모로부터 물려받는다. 일반적으로는 맞은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 있어서 대부분은요, 수직 감염입니다. 수직 감염이라고 하는 것은 산모가 B형 간염이 있는데 출산할 때 좁은 산도를 타고 나올 때 신생아가 감염이 되는 것입니다. 신생아를 우리가 피덩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산모 엄마의 피하고 신생아의 피가 섞이게 되는 것이죠. 이때 B형 간염에 감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대부분 치료 중인 분들은 수직 감염입니다. 일부는, 극히 일부는 수평 감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대부분은 엄마로부터서 대물림 받은 수직 감염입니다. B형 간염이 있더라도 모유수유가 가능한가? 이건 맞습니다. B형 간염이 있는 산모가 수유를 했었을 때 B형 간염이 신생아에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B형 간염을 치료하지 않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B형 간염을 치료하는 항바이러스를 먹는 산모들 역시 마찬가지로 항바이러스를 먹고 있으면서 수유를 해도 젖을 통해서 물론 이제 B형 간염도 넘어가지 않겠지만 항바이러스가 젖을 통해서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혹시 넘어간다 하더라도요, 신생아의 장에서 현재 우리가 쓰는 임신 시에 쓰는 그 항바이러스는 장에서 흡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신생아에 영향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B형 간염이 있다 하더라도 치료 중이건 치료를 안 하건 모유 수유가 가능합니다. 이것은 미국의 FDA, WHO, 그 다음에 미국의 질병관리통제센터 이 모든 곳에서 다 B형 간염이 있다 하더라도 모유 수유가 가능하다라고 하고 있고 항바이러스를 먹으면서도 수유가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간염이 있어도 헌혈이 가능한가요? 헌혈을 해도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헌혈을 한 피는요, 혈액을 통한 감염병이 있는지 검사를 합니다. 그 중에는 이제 B형 간염, C형 간염, 그 다음에 에이즈, 매독 이런 검사를 다 합니다. 그러므로 헌혈을 해도 사용할 수가 없죠. 비만이 지방간과 관련이 있나요? 관련이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성인의 전체 인구의 4분의 1이 지방간이 있다고 합니다. 특히 이제 비만하면 더 지방간이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4분의 1인데 비만하면 훨씬 많습니다. 비만하면 술 말고 비알코올 지방간이 생기고 더 진행하면 비알코올 지방간염이 생깁니다. 그 다음에 염증이 생기고 나면 그 자리에 섬유가 남게 되죠. 그래서 비알코올 지방간염이 넘어서 비알코올 지방간염 섬유가 생기고 비알코올 지방간염 간경변이 생기고 그로 인해서 간암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쭉 밟으려면은 비알코올 지방간 질환이 간암이 생기려면 나이가 많아야 되겠죠. 그래서 비알코올 지방간 질환에 의한 간암은 나이가 많습니다. 미국 경우 같으면은요, 만성 C형 간염 다음으로 비만과 관련된 간암이 이게 두 번째 원인입니다. 우리나라는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간은요, 알코올에 의한 지방간이 있지만 비알코올 지방간 질환이 있죠.
그래서 비알코올 지방간 질환은 술을 먹지 않아도 생기기 때문에 소아에서도 청소년에서도 비만한 청소년은 지방간이 있습니다. 근데 지방간이 있으면 문제는 지켜보면요, 당뇨병이 잘 생깁니다. 그뿐만 아니라 혈압이나 고지혈증 이런 것들이 잘 생깁니다. 그래서 지방간은 쉽게 그 진단을 받는 것일 수는 있지만 오래 방치할 경우에 있어서는 다른 여러 가지 그 만성 성인병들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초기부터서 잘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족 중에 간염 바이러스 보균자가 있으면 보유자가 있으면 모두 걸릴 수 있다. B형 간염은 보균자는 아니죠.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세균이 아니므로 정확한 명칭은 간염 바이러스 보유자입니다. 예, 가족 중에 간염 바이러스 보유자가 있으면 모두 걸릴 수 있다. 그러지 않습니다. B형 간염은 혈액 감염이기 때문에 예전에 공익방송에서 잘못했었는데요. 술잔을 돌리거나 국물을 같이 떠먹으면 걸린다라고 했었죠. 그러나 혈액 감염이기 때문에 이러한 방법으로 경구 감염으로는 절대 걸리지 않습니다. 가족 간의 그 B형 간염이 많은 이유는 엄마로부터서 수직 감염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B형 간염 보유자가 다른 사람을 이렇게 감염을 시키는 것이 아니고 출산할 때 수직 감염이 되기 때문에 가족 중에 B형 간염이 많은 것입니다. 연령이 높을수록 간염이 간경변, 간암으로 진행될 확률이 높다. 이거 맞습니다. 시간의 경과에 따라서 간염에서 간경변, 간암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모든 병은 유병기간이 길수록 위험성이 점점 증가합니다. 당뇨병이라 하더라도요, 조절이 잘 되어도 나이가 들면 점차 당뇨 합병증의 위험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B형 간염의 그 유병 기간은 대개는 수직 감염이기 때문에 자기 나이하고 같습니다. 그럼 자기가 나이가 60이라면 B형 간염 바이러스를 60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간암의 발생을 보면은요, 20대, 30대 하다가 40대는 급작하게 올라갑니다. 50대는 더 올라가 버리고요. 60대 더 올라갑니다. 70대도 사실은 더 올라갑니다. 그래서 나이와 더불어서 간경변, 간암이 이렇게 급격하게 증가를 합니다. 그래서 나이가 높으면 특별히 약제를 더 잘 먹고 치료를 잘 받아야 되고요. 정기적으로 간암 검진을 잘 받으셔야 되는데, 이런 이유 때문에 40세 이후는 우리나라 의료보험에서 간암 검진을 무료로 하거나 본인 부담 10%로 6개월마다 상반기, 하반기 검진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를 이용을 해서 검사를 하는 것이 빨리 간암을 찾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B형 간염이 있으면 날 것을 먹으면 안 된다.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고 하는데요. 간염의 경우는 회에 제한을 둘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간경변의 경우에는 좀 다른데요.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음식물들이 장에서 이렇게 흡수가 일어나죠. 흡수가 되면서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비타민, 미네랄 이런 것들이 혈액으로 들어오게 되겠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 간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 이때 장에 있는 세균이나 바이러스도 다 같이 이렇게 간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간이 건강하면 간에 있는 쿠퍼세포가 이러한 그 바이러스와 세균을 제거할 수가 있는데요. 간경변이 있으면 이런 쿠퍼세포의 기능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게 잘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간경변의 경우에 있어서는 음식을 먹을 때 물론 주의를 해야 되는데요. 특별히 그 회에 대한 이것은요, 깊은 바다 회는 괜찮습니다. 특히 그 여름철에 비브리오 폐혈증 주의 경보가 뜨거든요. 이때는
간 경변이 있으면 날 것을 조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특히 덜 익힌 어패류, 조개류를 조심해야 됩니다. 조개류를 조심하셔야 됩니다. 간 경변이 있으면서 당뇨병이 있으면 더 피부류 폐혈증에 걸리기가 쉽습니다. 그럼 더 조심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당뇨병이 있는 간경변증 환자는요, 회를 먹지 않아도 상처에 있는 피부가 바닷물에 노출될 때 바닷물에 있는 비브리오에 의해서 비브리오 폐혈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병이 심해서 폐혈증이라는 것은 피가 썩는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폐혈증이 생기면서 혈압이 떨어지면서 위중한 상태에 들어가게 되는데, 비브리오 폐혈증은 처음부터 폐혈증이 오면서 혈압이 떨어져서 중한 상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비브리오 폐혈증 주의 경보가 떴을 때는 간경변이 있는 분들은 날 것은 조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민물회는 디스토마 위험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피해야 되겠습니다. 간암이 발견된 경우 최대한 빨리 간 절제술을 시행하는 것이 좋다. 이것은 맞는 이야기입니다. 간암 초기에 수술할 수 있는 조건이 되면 수술하고, 수술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고주파 열 치료를 하게 되죠. 수술을 거부하는 경우도 물론 고주파 열 치료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간암을 수술할 수 있다 그러면 그만큼 상태가 좋은 것입니다. 우리나라 간암 치료의 약 20% 정도가 수술입니다. 초기에는 이렇게 수술하거나 고주파 열 치료를 하거나 간 이식이 가능하고요. 중기에는 경동맥 화학색전술을 사용합니다. 동맥을 따라서 간암은 특별히 간 동맥에서 영양 공급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영양 공급을 찾아 들어가서 거기에다가 항암제하고 색전물질하고 혈관을 막아버리면 간암이 영양 공급을 받지 못해서 죽게 되죠. 이러한 것을 이용한 것이 경동맥 화학색전술이고 간암 중기에 사용합니다. 이보다 더 진행된 경우에 있어서는요, 저는 항암제를 사용하는데 세포독성 항암제가 아니고 표적 항암제, 또 면역 항암제 이런 것을 이용을 해서 전신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대상성 간경변이 있어서 암이 생겼다. 이런 경우는 암을 절제한다거나, 예를 들어서 암을 고주파 열 치료로 제거하거나 그러게 되면 간의 기능이 더 떨어지게 되겠죠. 그렇지 않아도 기능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치료하는 것이 오히려 해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간 부전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요, 완화요법이나 지지요법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 그 진료실에서 받게 되는 간 질환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 상식선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